How many walkers have you killed? How many people have you killed? Why?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바입니다. 자, 이번 주 에피소드도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기분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자체는 완성도가 아주 높지만 아무래도 리크라임즈가 하차했기 때문에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영상에서 릭 얘기를 깊게 해보도록 하죠. 자,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프닝을 간략하게 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me to kill Negan. You're already worse than dead. 자, 우선 이번 에피소드는 매기와 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릭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매기의 이야기도 잠깐만 해보고 넘어가보죠. 우선 매기는 예정대로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네간의 감옥으로 갔죠. 매기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바로 네간을 죽이는 것이었죠. 이게 사실은 글렌을 위한 복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더 크죠. Guess I can't keep living like this.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있어요. 매기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할 만하죠. He would have been dead a long time ago and you know it. 사실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대화 자체는 2, 3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시즌 7부터 지금까지 매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과 릭은 매기에게 대안을 제시해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매기 입장에서도 울분이 쌓이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커피 마시고 싶은데 왜 눈앞에 두고도 못 마시게 하냐? 그럴 거면 사이다라도 주든가.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매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니까 미션도 할 말이 없어요. Gonna have to find a way. Tell me how. 결국은 그냥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말 못하죠. And you can live with what comes after. 이런 식으로 미션과 매기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두 사람이 육탄전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주죠. 매기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걸 물어본 거고 미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열쇠를 넘겨주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진짜 친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기는 마침내 감옥으로 진입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기가 하는 생각의 변화예요. 처음엔 진짜 네간을 죽이러 갔죠. 근데 상황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Come into the light. Kill me. This is what you came here for. You kill me. Kill me. 오히려 네간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죠. I should be dead. I have to be dead. You tell me why. Tell me why should I? So I can be with my wife. So I can be with Lucille. 그니까 매기가 이걸 딱 보더니 You're already worse than dead. 야, 그냥 다시 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살려두는 게 더 큰 복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작에서 똑같이 가져온 장면입니다. 뭐 대사는 조금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Already worse than dead. 여기서도 네간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죠. 사실 원작과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매기가 네간을 죽이지 않는 건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매기와 네간과의 갈등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매기의 출연도 여기까지예요. 배우가 계약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불가피하게 하차하게 됐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열린 결말이든 뭐든 간에 끝맺음 정도는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없죠. 그냥 여기서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배우와 제작진이 불꽃이 좀 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배우 말에 따르면 자기도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매기의 행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I'm tired, Herschel. 자, 우리가 이제 리크라임즈 이야기를 해보죠. 뭐 사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긴 해요. 너무나도 많은 장면, 오마주, 그리고 사망했던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워킹데드가 릭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릭이 환각을 빠져나오는데 4명의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자신이었죠. Yeah, wake up, asshole. 이렇게 릭은 정신이 들고 힘겹게 현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두막에 들어가서 두 번째 환각에 빠지죠. I'm looking for my family.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셰인이에요. You look like shit. 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만남이죠. How is my baby girl, by the way? Got my eyes, doesn't she?
여기서 셰인은 Asshole in the church with the red machete. That i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the shit that I need from you. That I always knew you had in you. I knew you had it in you. Reckon it is time. 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시즌 5를 언급해주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때의 릭은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this. We can walk away. And we will never cross paths again. I promise you. 이 당시의 릭이었다면 구원자들을 살려주지 않았겠죠. 자, 여기서 셰인이 한번 깨워주고 길을 가다가 세 번째 환각에 빠지죠.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허셸이에요. 가만 보면 릭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신이 죽음을 막지 못했던 캐릭터들이 환각 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 대사를 보면 어느 정도 죄책감이 다 있어요. I'm so sorry for what happened to you. To Beth and Glenn. For everything Maggie's lost. 여기서 가장 슬펐던 건 이 대사였던 것 같아요. I'm tired. Herschel. 리더라서 속내를 표현 못했을 뿐이지 릭도 그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죠. 자, 그리고 허셜도 깨워주고 You have to wake up. 쭉 이제 길을 가려는데 잠깐 네 번째 환각에 빠져요. 여기가 시즌 1에서 나왔던 병원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와 문구가 다릅니다. 시즌 1 때는 죽은 자가 안에 있음. 그리고 지금은 죽은 자가 바깥에 있음. 자, 문을 열고 나가봅니다. 정말로 죽은 자들이 바깥에 있죠. 사실 이 장면은 원작 백화의 표지이기도 해요. CG가 살짝 아쉬웠지만 뭐 전체적으로 잘 표현했죠. 이제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사샤예요. Yes, you did your part. Like I did mine. 사샤 역시 자신이 못 막아줬죠.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crap. 어쨌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샤가 깨워줍니다. What you need to do is wake up. 자, 이런 식으로 릭은 여러 번 환각에 빠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요. 옛 친구도 만났고 어쩌면 정신적 지주였던 허셜도 만났고 그리고 든든한 동료였던 사샤도 만났죠.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밟아왔던 여정도 돌이켜봤어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팠던 대사가 릭이 피곤하다고 했을 때 돌이켜보면 릭이 힘들다고 내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힘들만 하죠. 혼자 살아도 버거운 판에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책임지고 있는 위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건 그나마 털어놓은 곳이 자기 머릿속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와, 갈 때까지도 책임감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출이 좋았던 또 한 가지 이유를 뽑아보자면 예전 에피소드를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감성들을 정말 잘 건드렸죠. 저는 특별히 이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릭이 워커들이랑 같이 걷고 있던 이 장면. 자, 시즌5에서 릭이 이런 말을 했죠. We tell ourselves that we are the walking dead. 네, 릭의 말대로 지금 생존자인 자신도 살아있는 시체인 저들처럼 똑같이 걷고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는 거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대사나 장면 하나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거든요. 주인공의 퇴장이 아쉽긴 하지만 하차가 불가피했으니까.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에피소드는 퍼펙트 그 자체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릭은 이제 퇴장했어요. 마지막에 제이디스가 헬기에 실어서 어디론가 떠났죠. 발표된 거에 따르면 제이디스 역시 시즌9에서는 마지막 출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릭 배우가 드라마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낸 건 팬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희는 계속 갑니다. 릭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했지만 그 전에 워킹데드 드라마의 팬이었으니까 뭐 저에게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릭과 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피소드 막바지에 나왔던 주디스와 새로운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라이브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 라이브에서 또 뵀으면 좋겠고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파였습니다. 안녕. 아, 배고파. 나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드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문제는 이게 문제죠. 네, 짓는 게 문제죠. 촬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